제4장 초록 지붕 집에서의 아침. 애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비몽사몽간에 침대에 걸터앉아 물밀듯 쏟아지는 향긋한 햇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파릇파릇한 하늘에는 새하얀 깃털과도 같은 것들이 물결치듯 일고 있었다. 애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처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밀려왔지만 이윽고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여긴 초록 지붕 집이고 이곳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나를 원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었다. 그리고 창밖으로는 벚나무가 한아름 피어 있었다. 침대에서 쿵 뛰어내린 애는 마루를 뛰어가 빗살문을 열어젖혔다. 창문이 삐거덕거리며 잘 열리지 않았다. 마치 꽤나 오랫동안 열려본 적이 없는 듯했다. 실제로도 그러했다. 창문이 하도 꽉 끼어서 무얼 받쳐놓을 필요도 없었다. 애는 무릎을 꿇고 6월의 아침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어쩜 이렇게 아름답지?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지 않아? 여기서 머물 수 없다니 섭섭해. 하지만 이곳에 산다고 상상하고 싶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커다란 벚나무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었고 억척스럽게 피어난 꽃들이 잎사귀를 덮고 있었다. 집 양쪽으로는 사과나무와 벚나무가 꽃잎을 흩날리는 큰 과수원이 있었고 나무 밑 풀밭에는 민들레가 흩뿌려져 있었다. 뜰에 핀 보랏빛 라일락의 알싸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아침바람을 타고 다락방 창문까지 날아들었다. 토끼풀이 소복한 푸른 풀밭은 골짜기까지 비탈을 이루고 있었다. 골짜기에는 냇물이 흘러내렸고 흰 자작나무가 줄지어 자랐다. 그 아래로는 고사리와 이끼와 같은 식물들이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았다. 골짜기 너머로는 가문 비나무와 전나무의 초록빛 깃털로 뒤덮인 언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빛나는 호수 반대편에서 보았던 작은 회색 지붕의 집의 모퉁이가 슬며시 보였다. 왼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커다란 마구간이 있었고 초록색으로 물든 낮은 등선의 들판 저 멀리로는 반짝이는 푸른빛 바다가 어렴풋이 펼쳐졌다.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애의 눈동자는 이 모든 것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기라도 할 것 같았다. 그동안 사랑스럽지 못한 것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던 가엾은 소녀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곳은 애니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웠다. 무릎을 꿇은 채로 주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던 소녀는 어깨에 얹은 누군가의 손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릴라는 소리도 없이 들어와 이 꼬마 몽상가의 옆에 서 있었다. 옷을 갈아입었어야지. 마릴라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탓에 마릴라는 본의 아니게 차갑고 무뚝뚝해졌다. 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깥 세상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며 소녀는 말했다. 커다란 나무지. 꽃도 멋지게 피운단다. 하지만 열매는 그다지 잘 맺지 않아. 크기도 작고 벌레 자국 두성이지. 마릴라가 말했다. 나무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물론
나무도 사랑스러워요. 정말 눈부시게 사랑스럽죠. 아주 작정하고 만개하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두고 한 말이었어요. 정원과 가수원, 개울과 숲, 이 크고도 사랑스러운 세상 전부를 말이에요. 오늘과 같은 아침이면 이 세상이 그저 다 사랑스럽지 않나요? 개울이 제잘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개울들이 얼마나 발랄한지 아세요? 쟤네들은 항상 웃어대요. 심지어 겨울에도요. 제가 얼음 속에서 쟤들이 까르르대는 걸 들었다니까요. 저는요, 초록지붕집 근처에 개울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를 데리고 있지 않으실 테니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초록지붕집의 개울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데도 말이에요. 개울이 없었다면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라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겠죠. 오늘 아침은 절망의 구렁텅이까지는 아니에요. 아침에까지 그럴 순 없죠. 아침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서글퍼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머니께서 절 받아주셔서 제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했거든요. 상상을 하는 동안에는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상상이 쓰라린 건 결국 그걸 멈춰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말을 할 틈이 생기자마자 마릴라는 입을 열었다. 옷을 입고 내려오렴. 상상은 좀 그만하고. 아침 식사 차려놨다. 세수하고 머리도 빗고. 창문은 열어두거라. 잠옷은 침대 바닥에 개어두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애는 야무진 아이임이 분명했다. 10분 만에 옷은 단정히 개어놨고 머리는 곱게 빗어서 양갈래로 떼었으며 세수도 했다. 그리고 마릴라가 시킨 일을 다 했다는 듯 사뿐히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사실 이불을 개는 일은 깜빡했지만 말이다. 애는 마릴라가 준비해놓은 의자에 미끄러져 앉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엔 정말 배고파요. 어젯밤처럼 세상이 온통 황량한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햇살이 쏟아져서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도 좋아해요. 아침은 어떤 종류라도 다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상의 여지가 정말 많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뻐요. 그래야 고통을 견디고 명랑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소설을 읽고 그 슬픔을 영웅처럼 딛고 일어서는 상상을 하는 건 나쁠 게 없죠. 하지만 현실에서 직접 겪는다면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마릴라가 말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줄래? 조그만한 게 하루 종일 입을 놀리는구나. 애는 고분고분 입을 다물었다. 애니 한참을 침묵하게 되자 불안해진 쪽은 마릴라였다. 뭔가 어긋난 느낌이었다. 몇 슈 동안 말이 없었다. 늘 그랬듯이. 그리하여 남은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애는 넋이 나간 사람 마냥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커다란 눈망울은 창문 밖 하늘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릴라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 괴짜 같은 아이는 몸은 식탁에 붙어 있는데 영혼은 저 멀리 상상의 날개를 단 채 구름 속을 둥둥 떠다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니
마음이 번잡했다. 누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 할까? 하지만 매슈는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 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원. 마릴라는 매슈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도 저 아이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매슈의 방식이다. 매슈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자신의 뜻을 관철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침묵은 말로 내뱉는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다. 식사를 마치자 애는 몽상에서 빠져나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마릴라는 못 믿어온 듯 물었다. 잘할 수 있겠니? 그럼요. 아이를 더 잘 보긴 하지만요. 설거지를 많이 해봤거든요. 아주머니 댁에는 제가 돌봐드릴 아기가 없다는 게 아쉬워요. 돌볼 아이가 지금보다 더 생기는 건 사양이구나. 너만으로도 충분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 너를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매슈 오라버니는 정말 못 말려. 애니 이에 반박했다. 매슈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동정심도 많으시고요. 제가 쉴 새 없이 제절거려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제 수다를 즐기시는 것 같았는걸요? 저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영혼의 단짝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마릴라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둘 다 괴짜구나. 그래서 영혼의 단짝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래, 설거지를 하렴. 더운 물은 적당히 쓰고 그릇은 잘 말려두렴. 난 오늘 아침에 신경 쓸 것이 많아. 오후에 화이트 샌즈에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야 해. 너도 같이 가자꾸나. 네 일을 처리해야 해. 설거지를 마치면 윗방으로 올라가서 네 침대를 정리하고. 애니 설거지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던 마릴라는 애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부자리 정도면은 소질이 없었는데 그건 아마도 깃털 이불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그래도 그럭저럭 정돈된 모습이었다. 마릴라는 애니 귀찮게 굴까봐 점심때까지 밖에 나가 놀아도 된다고 일러두었다. 애는 눈망울을 반짝이며 밝은 얼굴로 뛰어가다가 이내 현관 문턱에 멈춰서더니 몸을 돌려 식탁 앞에 앉았다. 누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금 전에 밝고 빛나는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릴라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애는 속세에서의 모든 쾌락을 내려놓은 순교자 같은 말투로 답했다. 차마 못 나가겠어요. 여기서 살 것도 아닌데 초록지붕 집과 사랑에 빠진 듯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밖에 나가면 저나무, 꽃, 과수원, 개울이랑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 저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요. 더 힘들어지면 곤란해요. 다들 절 부르는 것 같아요. 앤, 이리 와, 같이 놀자. 이렇게요. 하지만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결국 헤어질 거라면 사랑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게다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여기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좋았던 점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꿈이 되어버렸죠. 이제 제 운명을 받아들일 참인데 다시 운명을 거스르고 뛰쳐나갈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못 나가겠어요. 아, 창가에 놓인 저 제라늄은 이름이 뭐예요? 사과양 제라늄이란다.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지어준 이름 말이에요. 이름을 안 지어주시나요? 그렇다면, 아, 보니가 좋겠네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걸 보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나 원참, 네 맘대로 하려무나. 제라늄의 이름을 지어줄 생각은 어떻게 한 거니? 그저 제라늄이라고 해도 저마다 이름이 있었으면 좋잖아요. 마치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그냥 제라늄이라고만 부르면 저들이 서운해할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아주머니도 남들이 이름 없이 여자라고만 부른다면 싫으실 거잖아요. 그래요. 본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제 침실 창가에 난 벚나무 이름은 오늘 아침에 지어주었어요. 눈의 여왕이라고요. 물론 항상 하얗게 꽃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마릴라는 감자를 가지러 가야 한다고 지하실로 향하며 수다스러운 휴식을 중단시키고 중얼댔다. 살다 저런 애는 처음이야. 메슈 오라버니가 말한 대로 정말 특이한 아이인 건 확실해. 저 아이가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려나 벌써부터 궁금해지려고 한다니까. 나에게도 마법을 걸려는 수작인 게지. 메슈 오라버니는 진짜 걸렸고, 밖에 나가는 오라버니를 보니 어젯밤에 나한테 넌지시 건넸던 말들이 아주 얼굴에 다 드러나는걸. 우리 오라버니가 다른 남자들처럼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이면 좀 좋아. 그런 말대꾸를 하든지 말싸움을 하든지 할 텐데 그저 눈만 멀뚱거리는 사람하고 뭘 해보겠어. 마릴라가 지하실에서 돌아왔을 때 애는 두 손으로 턱을 개고 하늘을 바라보며 또 상상에 빠져 있었다. 마릴라는 점심을 다 차릴 때까지 애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오늘 오후에 마차를 써도 되죠? 마릴라가 물었다. 매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쉬운 얼굴로 앤을 바라보았다. 마릴라는 매슈의 그런 표정을 가로막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화이트 샌즈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갈게요. 스펜서 부인이 이 아이를 노바스코샤로 곧장 돌려보낼 조치를 취해줄 거예요. 차는 끓여놓고 갈게요. 소 젖을 짤 시간대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매슈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고 마릴라는 허공에 대고 말을 한 기분이었다. 아무런 대꾸가 없는 남자보다 더 우라통 터지는 게 있을까? 대꾸 안 하는 여자만 빼고. 매슈는 시간에 맞춰 마차를 내주었고 마릴라와 애는 곧 출발했다. 매슈가 마당문을 열자 두 사람을 태운 마차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매슈는 홀로 중얼댔다. 오늘 아침에 크리크에서 제리부트라는 남자아이가 왔어. 그래서 여름 동안 일꾼으로 쓰고 싶다고 했어. 마릴라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애꿎은 말만 채찍으로 내리쳤다. 이러한 푸대접이 익숙지 않은 몸집 큰 말은 화가 나서 엄청난 속도로 길가로 내달렸다. 마차가 들썩였다. 마릴라의 속을 썩이던 매슈는 마당문에 기대어 측은한 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4장 초록 지붕 집에서의 아침. 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비몽사몽간에 침대에 걸터앉아 물밀듯 쏟아지는 향긋한 햇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파릇파릇한 하늘에는 새하얀 깃털과도 같은 것들이 물결치듯 일고 있었다. 애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처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밀려왔지만 이윽고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여긴 초록 지붕 집이고 이곳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나를 원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었다. 그리고 창밖으로는 벚나무가 한아름 피어 있었다. 침대에서 쿵 뛰어내린 애는 마루를 뛰어가 빗살문을 열어젖혔다. 창문이 삐거덕거리며 잘 열리지 않았다. 마치 꽤나 오랫동안 열려본 적이 없는 듯했다. 실제로도 그러했다. 창문이 하도 꽉 끼어서 무얼 받쳐놓을 필요도 없었다. 애는 무릎을 꿇고 6월의 아침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아, 어쩜 이렇게 아름답지?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지 않아? 여기서 머물 수 없다니 섭섭해. 하지만 이곳에 산다고 상상하고 싶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커다란 벚나무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었고 억척스럽게 피어난 꽃들이 잎사귀를 덮고 있었다. 집 양쪽으로는 사과나무와 벚나무가 꽃잎을 흩날리는 큰 과수원이 있었고 나무 밑 풀밭에는 민들레가 흩뿌려져 있었다. 뜰에 핀 보랏빛 라일락의 알싸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아침바람을 타고 다락방 창문까지 날아들었다. 토끼풀이 소복한 푸른 풀밭은 골짜기까지 비탈을 이루고 있었다. 골짜기에는 냇물이 흘러내렸고 흰 자작나무가 줄지어 자랐다. 그 아래로는 고사리와 이끼와 같은 식물들이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았다. 골짜기 너머로는 가문 비나무와 전나무의 초록빛 깃털로 뒤덮인 언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빛나는 호수 반대편에서 보았던 작은 회색 지붕의 집의 모퉁이가 슬며시 보였다. 왼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커다란 마구간이 있었고 초록색으로 물든 낮은 등선의 들판 저 멀리로는 반짝이는 푸른빛 바다가 어렴풋이 펼쳐졌다.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애의 눈동자는 이 모든 것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기라도 할 것 같았다. 그동안 사랑스럽지 못한 것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던 가엾은 소녀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곳은 애니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웠다. 무릎을 꿇은 채로 주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던 소녀는 어깨에 얹은 누군가의 손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릴라는 소리도 없이 들어와 이 꼬마 몽상가의 옆에 서 있었다. 옷을 갈아입었어야지. 마릴라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탓에 마릴라는 본의 아니게 차갑고 무뚝뚝해졌다. 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깥 세상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며 소녀는 말했다. 커다란 나무지. 꽃도 멋지게 피운단다. 하지만 열매는 그다지 잘 맺지 않아. 크기도 작고 벌레 자국 투성이지. 마릴라가 말했다. 나무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물론 나무도 사랑스러워요. 정말 눈부시게 사랑스럽죠. 아주 작정하고 만개하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두고 한 말이었어요. 정원과 가수원, 개울과 숲, 이 크고도 사랑스러운 세상 전부를 말이에요. 오늘과 같은 아침이면 이 세상이 그저 다 사랑스럽지 않나요? 개울이 제잘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개울들이 얼마나 발랄한지 아세요? 쟤네들은 항상 웃어대요.
심지어 겨울에도요. 제가 얼음 속에서 쟤들이 까르르 대는 걸 들었다니까요. 저는요, 초록지붕집 근처에 개울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를 데리고 있지 않으실 테니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초록지붕집의 개울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데도 말이에요. 개울이 없었다면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라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겠죠. 오늘 아침은 절망의 구렁텅이까지는 아니에요. 아침에까지 그럴 순 없죠. 아침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서글퍼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머니께서 절 받아주셔서 제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했거든요. 상상을 하는 동안에는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상상이 쓰라린 건 결국 그걸 멈춰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말을 할 틈이 생기자마자 마릴라는 입을 열었다. 옷을 입고 내려오렴. 상상은 좀 그만하고. 아침 식사 차려놨다. 세수하고 머리도 빗고. 창문은 열어두거라. 잠옷은 침대 바닥에 개어두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애는 야무진 아이임이 분명했다. 10분 만에 옷은 단정히 개어났고 머리는 곱게 빗어서 양갈래로 떼었으며 세수도 했다. 그리고 마릴라가 시킨 일을 다 했다는 듯 사뿐히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사실 이불을 개는 일은 깜빡했지만 말이다. 애는 마릴라가 준비해놓은 의자에 미끄러져 앉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엔 정말 배고파요. 어젯밤처럼 세상이 온통 황량한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햇살이 쏟아져서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도 좋아해요. 아침은 어떤 종류라도 다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상의 여지가 정말 많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뻐요. 그래야 고통을 견디고 명랑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소설을 읽고 그 슬픔을 영웅처럼 딛고 일어서는 상상을 하는 건 나쁠 게 없죠. 하지만 현실에서 직접 겪는다면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마릴라가 말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줄래? 조그만한 게 하루 종일 입을 놀리는구나. 애는 고분고분 입을 다물었다. 애니 한참을 침묵하게 되자 불안해진 쪽은 마릴라였다. 뭔가 어긋난 느낌이었다. 매슈 또한 말이 없었다. 늘 그랬듯이. 그리하여 남은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애는 넋이 나간 사람 마냥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커다란 눈망울은 창문 밖 하늘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릴라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 괴짜 같은 아이는 몸은 식탁에 붙어 있는데 영혼은 저 멀리 상상의 날개를 단 채 구름 속을 둥둥 떠다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니 마음이 번잡했다. 누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 할까? 하지만 매슈는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 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원. 마릴라는 매슈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도 저 아이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매슈의 방식이다. 매슈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자신의 뜻을 관철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침묵은 말로 내뱉는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다. 식사를 마치자 애는 몽상에서 빠져나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마릴라는 못 믿어온 듯 물었다. 잘할 수 있겠니? 그럼요. 아이를 더 잘 보긴 하지만요. 설거지를 많이 해봤거든요. 아주머니 댁에는 제가 돌봐드릴 아기가 없다는 게 아쉬워요. 돌볼 아이가 지금보다 더 생기는 건 사양이구나. 너만으로도 충분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 너를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메시 오라버니는 정말 못 말려. 애니 이에 반박했다. 메시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동정심도 많으시고요. 제가 쉴 새 없이 제절거려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제 수다를 즐기시는 것 같았는걸요? 저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영혼의 단짝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마릴라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둘 다 괴짜구나. 그래서 영혼의 단짝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래, 설거지를 하렴. 더운 물은 적당히 쓰고 그릇은 잘 말려두렴. 난 오늘 아침에 신경 쓸 것이 많아. 오후에 화이트 샌즈에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야 해. 너도 같이 가자꾸나. 네 일을 처리해야 해. 설거지를 마치면 윗방으로 올라가서 네 침대를 정리하고. 애니 설거지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던 마릴라는 애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부자리 정도내는 소질이 없었는데 그건 아마도 깃털 이불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그래도 그럭저럭 정돈된 모습이었다. 마릴라는 애니 귀찮게 굴까봐 점심때까지 밖에 나가 놀아도 된다고 일러두었다. 애는 눈망울을 반짝이며 밝은 얼굴로 뛰어가다가 이내 현관 문턱에 멈춰서더니 몸을 돌려 식탁 앞에 앉았다. 누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금 전에 밝고 빛나는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릴라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애는 속세에서의 모든 쾌락을 내려놓은 순교자 같은 말투로 답했다. 차마 못 나가겠어요. 여기서 살 것도 아닌데 초록지붕 집과 사랑에 빠진 듯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밖에 나가면 저나무, 꽃, 과수원, 개울이랑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 저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요. 더 힘들어지면 곤란해요. 다들 절 부르는 것 같아요. 앤, 이리 와, 같이 놀자. 이렇게요. 하지만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결국 헤어질 거라면 사랑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게다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여기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좋았던 점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꿈이 되어버렸죠. 이제 제 운명을 받아들일 참인데 다시 운명을 거스르고 뛰쳐나갈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못 나가겠어요. 아, 창가에 놓인 저 제라늄은 이름이 뭐예요? 사과양 제라늄이란다.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지어준 이름 말이에요. 이름을 안 지어주시나요? 그렇다면, 음, 아, 보니가 좋겠네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걸 보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나 원참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제라늄의 이름을 지어줄 생각은 어떻게 한 거니? 그저 제라늄이라고 해도 저마다 이름이 있었으면 좋잖아요. 마치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그냥 제라늄이라고만 부르면 저들이 서운해할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아주머니도 남들이 이름 없이 여자라고만 부른다면 싫으실 거잖아요. 그래요. 본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제 침실 창가에 난 벚나무 이름은 오늘 아침에 지어주었어요. 눈의 여왕이라고요. 물론 항상 하얗게 꽃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마릴라는 감자를 가지러 가야 한다고 지하실로 향하며 수다스러운 휴식을 중단시키고 중얼댔다. 살다 살다 저런 애는 처음이야. 매슈 오라버니가 말한 대로 정말 특이한 아이인 건 확실해. 저 아이가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려나 벌써부터 궁금해지려고 한다니까. 나에게도 마법을 걸려는 수작인 게지. 매슈 오라버니는 진짜 걸렸고. 밖에 나가는 오라버니를 보니 어젯밤에 나한테 넌지시 건넸던 말들이 아주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걸. 우리 오라버니가 다른 남자들처럼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이면 좀 좋아. 그런 말대꾸를 하든지 말싸움을 하든지 할 텐데 그저 눈만 멀뚱거리는 사람하고 뭘 해보겠어. 마릴라가 지하실에서 돌아왔을 때 애는 두 손으로 턱을 개고 하늘을 바라보며 또 상상에 빠져 있었다. 마릴라는 점심을 다 차릴 때까지 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오늘 오후에 마차를 써도 되죠? 마릴라가 물었다. 매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쉬운 얼굴로 앤을 바라보았다. 마릴라는 매슈의 그런 표정을 가로막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화이트 샌즈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갈게요. 스펜서 부인이 이 아이를 노바스코샤로 곧장 돌려보낼 조치를 취해줄 거예요. 차는 끓여놓고 갈게요. 소 젖을 짤 시간대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매슈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고 마릴라는 허공에 대고 말을 한 기분이었다. 아무런 대꾸가 없는 남자보다 더 우라통 터지는 게 있을까? 대꾸 안 하는 여자만 빼고. 매슈는 시간에 맞춰 마차를 내주었고 마릴라와 애는 곧 출발했다. 매슈가 마당문을 열자 두 사람을 태운 마차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매슈는 홀로 중얼댔다. 오늘 아침에 크리크에서 제리부트라는 남자아이가 왔어. 그래서 여름 동안 일꾼으로 쓰고 싶다고 했어. 마릴라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애꿎은 말만 채찍으로 내리쳤다. 이러한 푸대접이 익숙지 않은 몸집 큰 말은 화가 나서 엄청난 속도로 길가로 내달렸다. 마차가 들썩였다. 마릴라의 속을 썩이던 매슈는 마당문에 기대어 측은한 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